안녕하세요. 국사 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2019년 계리직 한국사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019년 계리직 한국사를 시험 보신 분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절망적이다. 너무 많이 울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거의 뭐 좌절, 절망, 뭐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일단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문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건 조금 하신 분이건 이 변별력이 차이가 확 나야 되잖아요. 진짜 어렵다는 건 그런 것에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일단은 그냥 너무 그 지엽적인 거 전공자들도 잘 수 없는 어디 그 구석탱이에서 문제를 내가지고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풀라는 말인가. 진짜 좀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다 같이 어려웠고요. 여러분들만 어렵지 않으셨고요. 네, 조금 이제 좀 상황은 좋지 않지만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된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의 경향하고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항의도 하시고 이래야 다음에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계리지 기출문제하고 비교해봐도요. 느끼실 거예요.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이번에 안 됐으면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의 유물, 유적을 사용했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거는 비교적 평이하게 딱 너무나 잘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가 같은 경우에는 빗살무늬 톡이고요. 당연히 우리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우리 탁자식 고인돌, 청동기 시대의 또 우리 유물이죠. 신석기하고 청동기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억. 농경과 목축이 우리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죠. 신석기 혁명,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자, 여기서부터도 또 이거 함정이 아닐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 그랬으면 딱 맞는데 뭐 점차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이건 뭐 또 약간 청동기인가? 이러면서 또 조금 약간 걱정을 하셨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네, 혹시 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보실게요. 니은, 주먹토끼, 순배 찌르기, 뚜르기, 찌개 등의 석기. 이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지요. 구석기. 그러니까 요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럼 니은을 다 지워주세요. 그러면 리을은 무조건 맞겠구나.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요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을은 우리 난데 전문 장인이 출연하고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됐다. 자,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요, 이제 평등이 깨지죠. 바로 사유재산 제도에 의해서 우리의 계급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동을 만드는 이런 장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추하시면 이건 당연히 맞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디귿 보시면 한반도에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되면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요. 청동기 시대는 조금 더 뒤로 배산임수적으로 이렇게 뒤로 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가에 대한, 이건 신석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돼서 점차 늘어가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기역과 리을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2번 보실게요. 가왕과 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경자년에 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친숙한 겁니다. 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여기를 도와줬어요. 경자년 바로 399년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지요. 그죠? 그리고 어디를 도와줬나요? 신라의 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5만의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 신라고요. 우리가 내무랑, 내물 마리간의 시대인 거죠. 그냥 내무왕이라고 표기하고요. 자, 이렇게 관군에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항복하자 병력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자, 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거는 쉬웠는데요. 자, 그러면 기억 보실게요. 가 왕의 왕호를 새긴 이 광개토대왕의 왕호를 새긴 우리 유물이 신라왕도 수도 경주에서 금성에서 출토되었다. 맞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호명 그릇을 생각하시면 되죠. 호총에서 발견된. 네, 그러면 요거는 맞습니다. 아, 나 알았다. 근데 너무 허무해요. 보기 좀 보세요. 기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기억 무조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나 하나 알았다 했는데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가요. 진짜 조금 기분 나쁜 게 기억, 기억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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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리을 이런 보기가 이제 앞으로 몇 개 보이실 거예요. 그냥 기억은 무조건 맞는 게 되게 많아요, 문제. 자, 그럼 일단은 맞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푸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리을이 맞으면 무조건 다 맞는 거고, 그렇죠? 리을이 틀리면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답이 찾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요령인데, 근데 자, 그럼 한번 리을을 보실게요. 나 국가는 신라는 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일본인 우리보다 문화 발전이 늦었죠. 그래서 우리 삼국 문화가 열심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일본 고대 문화 아스카 문화 형성에 기여를 했는데 자, 이 고대 아스카 문화는 7세기입니다. 그럼 시기도 너무나 맞지 않고 근데 일단은 아스카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요. 큰 영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나라는 백제였어요.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건 백제였습니다. 신라는 그 중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영향을 아예 안 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영향을 끼쳤다 아니고요. 백제가 해당하는 말일 겁니다. 그럼 적어도 리을은 아니에요. 자, 리을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개인데요. 이 두 개가 좀 어렵죠. 일단은 우리 니은을 보면 가왕은 우리 광개토대왕은 이제 아단성 고구려의 왕은 아단성 등 백제 58성 700여 촌을 공략하였다. 자, 우리 요거는 이제 백제, 우리 지금 고구려하고 신라가 이렇게 이제 우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호 관계 형성됐을 때 이제 백제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제 58성과 700여 촌을 공략한 일이 있어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고 그 당시 이제 백제, 우리 백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백제왕, 아신왕이 항복하고 앞으로 이제 잘하겠다. 그리고 일본과 외와 내통하지 않겠다. 이런 약조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또 어겨서 우리 399년에 그 고구려의 왕이 평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신라가 구원을 요청을 해갖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건은 이렇게 연결이 사실은 됩니다. 우리 사료를 보시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맞는 얘기였고요. 요거는 이제 더 심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정말 지엽적인 건데 자, 나 국가 신라는 포상 8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 자, 가야의 초기 전기에는 금강가야가 잘 나갔어요. 자, 근데 금강가야가 잘 나가는 그 시기에 이제 그 남이안 일대에 아주 작은 8개의 국가를 우리가 포상 8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상 8국이 이제 우리 금강가야를 공격했을 때 그 당시에 신라가 도와줍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억과 리을 정도는 구별을 해내시는데 이제 니은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뭐 찍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약간 이런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별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요번 문제들이 요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3번. 가, 나, 사실로 알 수 있는 나라의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것이 이제 부여, 고려, 옥저, 동해, 삼한 바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 지문을 보면 감이 안 와요. 이게 어디지? 처음 들어보는데 또 이렇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머리 쪽이 좁으며 남녀 모두 몸에 문신을 하였다. 머리 폭이 좁으며.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갓난아기 이렇게 머리형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재울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통 예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통이 형성되는 시기죠. 그거를 돌로 눌러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돌로 누르면 이게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길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신을 했던 걸 우리가 여기는 이제 우리 사만에서 나타나는 또 풍속이고요. 전쟁을 할 때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살펴 길흉을 점쳤다. 이거는 이제 아는 얘기죠. 우제전복 어디예요? 부여. 그래서 우리가 부여가 점을 쳤을 때 부여 얘기입니다. 10월의 나라 동쪽의 수혈에서 수신을 모셔다 제사를 지냈다. 자, 우리 동쪽의 큰 동굴에서 제사를 지냈다. 국동대열 고구려죠. 네, 이건 고구려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옹기솥에 쌀을 담아서 목곽 무덤의 한편에 매달아두는 매장 풍습이 있었다. 우리 목곽에다가 가족의 뼈를 다 같이 묻는 가족 공동묘, 바로 이 옥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쌀을 매달아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적어도 이거 이제 보기는 좀 캐치를 했는데 위에가 뭘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 국왕이 죽으면 옥갑을 사용해서 장례를 치렀다. 옥으로 된 국왕이 죽은 거기다가 그 다음에 성책. 우리가 이제 성을 둘러싼 이제 울타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감옥과 비슷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좀 끼워 맞추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왕이 죽으면 우리가 순장의 풍습이 있다고 했잖아. 국왕이 죽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 부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부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이 조금 만만치 않았다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가나의 사건사이에 신라에서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건데요.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도 조금 힌트를 하나 준 게 이제 신라예요. 자, 그러면 위두를 전진의 사신으로 보냈다. 위두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였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진 위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모르셨을 거고요. 그나마 역시 또 여러분의 지식을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전진. 전진은 중국의 나라 이름, 전진, 동진, 그쵸? 위진, 남북조 시대에 전진과 관련된 일이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에 우리 불교가 전진해서 들어오죠. 네, 그때 전진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의 그 소수리망 얘기인가? 근데 신라래요.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 얘기는 아닌데, 그럼 우리가 소수리망 때 우리가 불교가 들어왔고 전진해서 그러면 이건 한 4세기 때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끼워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교를 신라는 고구려한테 받잖아요. 그렇죠? 고구려를 통해서 그만큼 고구려하고 신라가 우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고구려가 이렇게 전진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전달받을 정도의 나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4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진에 이제 사신으로 보냈다, 신라의 사신으로 보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4세기, 우리 4세기 왕, 우리 내물마리간, 내물왕 때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까지 유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촌에서 소경, 우리 소경, 2개의 소경을 설치했던 우리 지증왕, 6세기 지증왕. 4세기 내물왕과 6세기 지증왕,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거의 못 본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였는데, 상복법을 제정해서 반포 시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지증왕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맞고요. 나을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나을. 우리 신라는 누가 건국하죠? 박혁거세가. 어디서?
우리 신라의 우물 옆에서 알로 이렇게 태어났던, 자, 그러면 그 우물이 나정, 바로 그 나정 그곳에 우리가 신궁을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조가 탄생한 곳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그 전에 소지왕 때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우리 뇌물,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실성. 거기 다시 쓸게요. 실성왕. 그래서 우리가 내무랑 다음에 실성왕이라고 실성마리간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고구려에 바로 내무랑의 아들이기도 한 복호를 볼모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무랑 다음에 일이 맞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실직국과 압독국을 정복하였다. 자, 이거는 우리가 5대왕, 신라의 5대왕, 그것도 파사왕, 이사금, 마리간도 아닌 이사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이제 내무랑 다음으로 실성, 소지, 지증 이런 업적이 있지만, 자, 이거는 훨씬 더 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멘붕을 초래했던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이걸 어떻게 풀라는 말인가, 진짜. 자,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이 좀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시켰던.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벌써 4문제만 풀었는데도요,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긴장을 더 하게 되고 더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페이스를 잃고 이러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5번 보실게요. 다음 글을 저술한 승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유명한 승려를 생각하시면서 펼쳐 열어도 번잡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다. 주장하여도 어둠이 없고 논파하여도 이름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명보살의 오묘한 기술이니. 자, 여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기신론, 여기 힌트 하나 나왔어. 기신론의 종체가 그러하다. 대승, 기신, 론, 소. 누구였어요? 원효. 아, 그래도 이거 아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거 원효구나. 그래서 원효하면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종래가 이를 해석한 사람들 중에 그 종체를 갖추어 밝히니까 적었다. 이는 각기 익혀온 것들을 지켜 그 문구에 구애되고 마음을 비워서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원효의. 근데 이 내용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나마 요거 한 대목으로 힌트를 딱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원효에 관해서 워낙 유명한 스님이 있으지만, 자, 1번 대국통에 대어 실로 불교를 총관하였다. 대국통 하면 우리 승려 중에 자장, 대국통 자장. 자, 자장은 선덕여왕 때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우리 세우자고 건의를 했죠. 네, 그런 우리 자장. 현장, 그 유명한 우리 현장 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유학을 수학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런 우리 승려는 원측이라고 하는 승려가 계셨죠. 자, 여러 불교 경전의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융합하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원융회통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화쟁사상이요, 일심사상, 이게 바로 원효죠. 맞죠? 자, 그 다음 제자 양성과 함께 교세 확장 힘써 우리 화엄 10차를 조성하였다. 화엄종을 개창한 우리 의상. 자, 그러면 다 유명한 승려분이신데 그래도 이제 원효에 대해서 찾는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비교적 이 문제가 이 기신론 때문에 힌트를 얻었다면 그나마 이건 좀 풀만한 문제이지 않았나 싶은 정도예요. 6번. 자, 가왕의 제위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왕을 보시면, 자, 공주는 우리 대흠 보력 효감 금융성법 대왕의 둘째 딸이다. 대흥, 연호가 대흥이에요. 대흥무, 바로 발해의 문왕이죠. 거기다가 문왕에 우리 따님들이 또 우리 무덤으로 유명하잖아요. 정혜 공주님, 정효 공주님. 그럼 둘째 딸이면 정혜 공주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주님도 힌트로 주고 대흥, 그래서 이거는 우리 8세기 발해 문왕 때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문화적이었던 왕이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고 공주의 아버지 바로 이 문왕은 왕도를 일으키고 무공을 크게 펼쳤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때를 맞춰서 정사를 처리하면 그 밝기가 1월이 내려 비치는 것과 같고 기강을 세워 정권을 주도하면 그 어진 것이 천지가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 그러면 이제 문왕이 좀 업적을 물어보나 했더니 또 이걸 보시면요. 문왕의 업적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8세기의 신라에는 일본에는 당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시기에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거 찾아라. 거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세계사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4번을 잠깐 보실까요? 당에서 우리 당나라 그 잘 나갔던 당나라가 이제 이렇게 모든 나라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쇠퇴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쇠퇴하는 계기가 바로 이 안녹산과 사서명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도사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755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가 쇠퇴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은 맞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사인데 세계사 역사까지 지금 공부해야 되는 무슨 이제 그런 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신라는 관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삼품과를 설치했다. 이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신라의 원성왕 때요. 788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맞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발해는 3번 잠깐 보실게요. 발해는 당으로부터 발해국왕이라는 칭호도 받았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업적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일본의 유명한 또 승려 엔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린이 우리가 국법을 위해서 당으로 갔다 있는 아주 세계사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러면 자, 이 엔린이 우리 이제 당까지 갈 때 일본 사람들이 당까지 갈 때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 누구랑 좀 연관을 시키면 좋냐면요. 장보고하고 좀 연관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보고가 산둥반도의 법화원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법화원에도 머물렀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장보고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 장보고는 요거보다 살짝 뒤에 살짝 이제 9세기 정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맞지 않는 것은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문항까지는 파악을 해도 또 여기서 또 함정에 걸리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비로소 직관, 상관, 각품의 가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이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 3 이상은 18품으로 나눈다. 인품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려의 전시과 제도를 우리 18품에 우리 18등급으로 나눴던 우리 전시과 제도. 근데 전시과가 우리가 조금 이제 변천사가 있었죠. 우리가 경종 때. 자, 우리가 이제 전시과가 시정 전시과가.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개정 전시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목종 때 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자, 처음에 지금 여기가 인품.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자, 우리가 전직, 현직, 관리까지. 그다음에 관품 플러스 인품까지. 자, 이 네 가지를 다 살펴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개정, 경정으로 가면서 이제 문종까지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에서 이제 하나씩이 빠지죠. 이제 인품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직도 좀 빠지죠. 자,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이제 변천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이렇게 인품도 반영해 줬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종 때 시정전시과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문종 때 그랬으니까 문종 때는 우리가 이제 경종이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정된 토지 제도를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했으며 자손에게 세습도 허용하였다. 일단은 시기가 문종 때가 아니라는 거. 산직은 누락하고 철저하게 실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무반의 대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일단은 왕 이름만 봐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종 때
광종 때 우리가 공복을 제정했어요. 사색 공복을 제정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경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때 공복이 제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관과 상관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 전현직 이제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관직과 관계도 지급 기준이 되는 어떤 관품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 요때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종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종 때 마련된 관료 체계를 바탕으로 분급 기준이 단일화되었으며 여기서 인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럼 인품이 제외된 거 이거 목종 때 개정전실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고요. 자, 그러면 맞는 것은 관련이 있는 것은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다음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인데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사건만 딱딱 주면 참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듯 그래도 유명한 사건은 권율의 행주산성. 이거는 1593년에 그리고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새로운 군대 그렇죠? 우리가 싸우다 보면 초반에 잘 못 싸우고 이러면서 군대 조직의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훈련 도감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됩니다. 자, 이거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93년인데요. 자, 니은 다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 그렇게 활약을 하셨지만 우리 중간에 또 이제 갇히시게 되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 왜군이 조선 수군을 습격해서 통제사 원균, 전라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오 등이 죽었다. 네, 그래서 우리 원균이 죽었죠. 1597년에 우리 칠천량 우리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하고 이랬던 사건 이순신 장군이 갖추셨을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사건이냐 봐야 돼요. 근데 자, 우리 기억.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자, 이몽항이 농민과 자신이 조직한 회원들을 이끌고 홍산에서 충청도에서 이제 난이 일어난 건데요. 전쟁 중간에 여전히 정부의 수탈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 이몽학이 충청도에서 난을 일으킨 사건은 1596년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 그러니까 순서는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되는 사건입니다. 니은, 디귿, 그 다음 기역, 리을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었던 사건. 그러면 이제 최대한 자, 모르는 사건은 모르는 채로 냅두고 그래 그래도 이거 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그래 요거는 순서지.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어디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구나. 이렇게 순서상 그러면 이제 잘 찍으셔야죠. 정말 모를 때는 우리 우스갯소리를 찍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나. 네, 그렇게 그런 지혜로 또 발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 자, 밑줄 친 가와 나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마도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키며 달단이는요. 몽골족을 얘기해요. 달달이라고 해요. 타타르족이라고도 하고 이건 한마디로 몽골족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몽골이랑 관련이 있는 건 고려에 몽골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몽골입니다. 고려네요.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이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음은 또한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마다 불상과 범설을 마구 불태우고 그랬다. 지금 이제 몽골 얘기고요. 그리고 옛날 더 옛날로 가요. 네, 시기가 자, 현종 2년에 우리 현종 때 거란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그래도 여기 거란이 쳐들어왔다. 거란 1차, 2차, 3차 침략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현종 때 바로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종 2년이니까 이 초반에 거란의 이제 2차 침입. 적어도 어쨌거나 거란의 2차 거란 침입과 몽골 사이에
몽골이 쳐들어온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 가고 거란 군사는 총각성이 주둔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현종은 여러 신하와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해서 대장경 판본을 판각했습니다. 그것이 거란을 물리치게 해주소서, 약간 이런 마음을 담은 초조 대장경이 되죠. 초조 대장경. 그러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고요.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 가지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 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한 가지인데 어찌 그때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재물다천이 어느 정도 보살펴 주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고 거란이 물러가지 않았느냐, 지금 이 달단 몽골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대장경, 바로 팔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 만들자, 뭐 이런 거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쨌건 사건적으로 이 사이가 아닌 것. 자, 개경에서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졌죠. 거란 침입 이후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진 직후에 우리 우리 대각국사 의천께서 우리 교장 도감에서 교장을 간행, 우리 일명 속장경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간행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서 우리 4번 보시면 대구 부인사에 있던 우리 초조 대장경이 화재로 소실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8만 대장경을 강화도에서 만들게 됐는데, 자, 그러면 뭐 몽골 강화 8만 대장경이 맞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자, 우리 8만 대장경 강화도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해인사에 보관된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장경판전을 짓고 8만 대장경을 소장했다, 이미 옮겼다는 거는 조선시대 가야 옮기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요거는 완전히 아니구나, 이렇게 상황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죠.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는 요거는 조선이니까 요건 조금 쉽게 이렇게 좀 구별해 주셨으면 됩니다. 10번, 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책이 뭘까요? 법내는 한결같이 자칫 통감의 의격. 통감? 네, 통감. 자, 그래서 강목의 필사계의 취지에 따라서 번다하고 쓸모없는 것은 삭제해서 요령만 남겨두라고 힘썼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 우리 서거정의 동국 통감, 그 통감을 연상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서도 또 중요한 주제죠. 자, 삼국이 함께 대치하였을 때는 삼국기라 칭했고, 신라가 통합하였을 때는 신라기라고 칭했고, 고려 시기는 고려기라 칭해서 4만 이상은 외기라 칭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국, 신라, 고려 얘기 지금 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부터 고려까지의 역사가 쭉 우리 편년체 방식으로 쭉 서술되어 있는 거. 그것이 서거정의 조선 전기의 우리 역사책 동국통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단군으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책입니다. 자, 맞죠? 자, 신화와 전설을 포함해서 우리 역사를 신이사관, 약간 신비한 것까지, 네, 그런 얘기. 그 호랑이가 이랑 곰 중에서 곰이 사람이 되다라든지 이런 거 신비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바로 삼국유사, 이름의 삼국유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단군 조선의 고려 말까지 역사를 영사체 형식으로 이렇게만 보면 여기 완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년체냐, 영사체냐? 영사체는 어디 잘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형식일 겁니다. 우리 역사책에 잘 언급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사체는요, 우리가 역사를 약간 시가 형식으로 읊는 그런 체를 얘기하는데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여기다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강목법의 입장에서 재정리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아니죠. 우린 편년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1번, 토지제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토지제도, 또 유명한 거를 물어보는데요. 도평의사사에서, 그러면 도병마사가 아니라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우리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그럼 적어도 이거는 고려 말이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어야죠. 자, 고려 말쯤에 자, 왕에게 글을 올려 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조졌다. 문종대의 정한 바에 의해서 경기주군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도로 나누어 설치한다. 1품으로부터 9품과 산직에 이르기까지 18과로 나누었다. 자, 고려 말에 그래서 조선 초까지 이어지는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 신진 사대부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과전법이 되죠.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해서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직, 현직 관리까지 챙겨 주었었지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1391년 우리 공양왕 때 만들어진 우리 과전법이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이 문제 보기 보시면 기억은 무조건 맞다라는 거. 기억, 니은,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일단 기억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전주는 전객에게 전조로 수확량이 10분의 1. 우리가 보통 기준이 10분의 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건 맞고요. 양반 관료층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 특히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위해서 현임이나 퇴임, 전현직을 막론하고 토지를 주었죠. 수조권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리들이 은퇴를 하면 반납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수신전과 휼양전이라고 하는 이제 세습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토지가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수신전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세습도 가능했습니다. 수신전, 휼양전이. 이것도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리을 수조권자의 직접적인 전조의 수치를 봉쇄하고 우리가 수조권자가 직접 우리 관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납조자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하게 하는 자, 우리가 이 조선 전기까지 과전법이다가 우리가 세조에 가면 전직은 안 주죠. 현직에게만. 그래서 직전법으로 거기다가 세조의 손자 이제 성종 때 이르러서는 이 수조권자가 직접 걷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간에 끼어서 받아서 그것을 국가가 지급을 하는 관수관급제 형식으로 요거를 좀 변형을 시켰죠. 직전법이긴 하지만 관수관급제로 지금 그 방식 관수관급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자, 1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학교가 날로 새하자 이를 근심하여 양부와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함이 없거늘 지금 양현고가 고갈되어 우리 장학재단이었잖아요. 우리 관학에 그래서 선비를 기를 것이 없습니다. 자, 청컨대 우리 6품 이상의 각각 은 한 건을 내게 하고 7품 이하는 포 차등 있게 내도록 해서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을 두고 이자만 취해서 자, 우리가 섬학전 장학기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들이 알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학생들의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내서 그럼 이 섬학전은 이제 장학기금으로 충분히 이자를 돌려가지고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섬학전을 제안한 사람이 우리 고려 말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오신 분이죠. 네, 바로 안향입니다. 안향. 자, 고려 말의 안향. 그래서 양부가 이를 쫓아 아뢰자 왕이 내고 이 전곡을 내어 도왔다. 만년에는 항상 회암 선생이 초상을 걸고 경무를 하였다. 자, 요 회암 선생님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좀 더 힌트가 됐을 것입니다. 자,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송나라의 주희, 주자가 우리 회암 선생이에요. 그러면 주희, 바로 성리학. 그럼 성리학을 갖고 온 사람, 바로 안향.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안향이고요. 자, 그럼 1번 송악산 아래에 자아동이 사학당을 마련해서 구제학당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했고 해동공자로 칭송을 받았어요. 고려 중기에 우리가 최충은 우리가 해동 특히 이제 사학이 융성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등장했죠. 주자가래를 도입해서 집에 가묘를 세워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동방이학의 비조로 정말 이 학문적으로 능통한 사람 이런 이제 호칭으로 우리가 불렸던 바로 온건 우리 사대부였던 정몽주입니다. 자, 원의 수도 망건당에 중국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자, 망건당에서 교류한 분 바로 이재현이죠. 그래서 성리학적인 역사책 우리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도 쓰셨던 분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했고 익제집 역옹패설을 저술하였다. 자, 4번 원에서 공자 및 제자 70인의 초상을 그려오게 하고 궁궐안의 학문기관에서 생도들에게 경사를 가르치게 해서 성리학을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 우리 성리학을 들여오신 분 안향.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자, 기역에서 리을 지역 일대에 관련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것도 조금은 황당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뭐 한국질인가? 지도까지 외워야 되나? 지금 약간 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우리 기역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강화도. 그 다음에 리은은 여기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충청도의 청주가 돼요. 청주.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 전라도네요. 여기가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의 우리 장흥입니다. 전남 장흥.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지역이 나왔고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자, 보기 보시면 기역은 또 맞고 들어간다는 거. 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우리가 제조대장경판 바로 8만 대장경 바로 우리 강화도에 천도를 했잖아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만들게 됐지요. 자, 그러니까 기역은 일단 무조건 맞고요. 강화도에서 벌어진 일. 자, 우리 또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곳입니다. 직지심체 요절, 우리의 인쇄 기술을 보여주는 바로 충청도 청주. 맞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그 다음 이제 리을을 잠깐 보실게요. 불교 개혁을 해서 백년사 결사운동.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강릉이 아니라 강진. 이름은 비슷한 전남 강진. 강진은 여기 지금 디귿 조금 옆에 쪽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리을은 아니고, 리을은 아니기 때문에 4번 아니고요. 자, 그럼 2번 아니면 지금 3번인데 이거는 이제 찍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결코 이거를 아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자, 도의선사가 선종구산, 우리 교종선종, 교종의 5교, 선종의 구산, 그렇죠? 선종구산 중에서도 가지산파가 나온 곳. 이런 것까지 어떻게 지역까지 다 외우냐고요. 이건 좀 너무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틀려라. 골탕 좀 먹어봐라. 좀 이런 거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전남 장흥이 맞는데 좀 너무했다.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가나의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맞추셔야 돼요. 요거는 자, 우리 여장을 둔다. 앞으로 일여의 토지는 일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 경작으로 하고 내 땅의 구분이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토지에서 여전제를 주장하셨습니다. 여존론 바로 정약용 선생님, 다산 정약용. 자, 국가는 마땅한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삼아 당의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로도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란 자에게 더 주지도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했던 이것은 우리 한전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익.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실학자, 중농학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업과 관련,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자, 그럼 잠깐 보기를 보시면 우리가 원래 정약용이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균전론을 제시한 유형원, 요 세 분이 우리 중농학파십니다. 자,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고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눠서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세 분은 중농학파, 나머지 이제 중상학파가 있지요. 자, 우서를 저술해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자 했다. 자, 우리 우서를 쓰신 분은 우리가 유수원이 있고요. 자, 그다음 자신의 저술에서 실온과 허자의 대담 형식을 빌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허구성을 강조했다. 이거는 우리 또 중상학파의 홍대용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우리 우물정의 모양으로 해서 우물정자, 그래서 정전제를 실시하자. 그래서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정전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이 정약용 선생님 가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거는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정말 중요했던 우리 내용이었으니까요. 정답 2번. 15번. 가전쟁 기간 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전쟁. 일본의 연합함대가 인천과 리슌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 일본과 러시아의 이거 러일 전쟁이네요. 러일 전쟁. 근데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잖아요. 포츠머스 조약 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완전히 이제 식민지로 만드는 그 작업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죠. 럴전쟁 1904년 2월에서 1905년 9월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걸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면서 국의 중립을 선언하였다. 자, 우리 고종이요, 우리는 중립 선언을 했어요. 언제? 자,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03년 정확히는 이제 11월에 자, 그래서 러일 전쟁 전이고요. 근데 이제 뭐 국의 중립 선언 고종했어요. 근데 무시당하죠.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 고종이 그걸 했든 말든 그저 이제 무시당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요게 벌써 이 기간 내가 아니라 기간이 아니죠. 2번, 일본은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죠.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하는 불법적 영토 침략. 그때부터 독도가 지네 거라고 이제 막 우기는 거잖아요.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중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 및 외교 고문. 그래서 우리 재정고문 메가다, 외교고문 스티븐슨 이런 애들이 고문 정치 바로 제1차 한일 협약. 자, 그거 1904년에 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용 용빙에 관한 한일 각서를 일본에 강제로 체결됐다. 자, 그리고 일본은 또 미국과 가스랑 테프트 밀약 둘이 아주 그냥 몰래 이 밀약을 체결했죠. 1905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을산 늑약 이후로 우리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요 러일 전쟁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에요. 16번 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이 법은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1949년 이 본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한 목적으로 한다. 자,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네, 바로 우리가 북한은 먼저 1946년 토지개혁이 있었지만 우리 남한은 1949년 좀 더 늦었죠. 바로 농지개혁법이 나옵니다. 바로 이 농지개혁법의 그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뭐 3정보 이내의 땅으로 우리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쵸? 사고 팔고 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내용이 조금 너무 디테일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자, 지금 농지개혁법이 1조, 뭐 29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3조의 내용이고요. 지금 기역 리을은 5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15조의 내용입니다. 이런 조항을 하나하나 다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맞는 거고요.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작용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5조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분배받은 토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맞고요. 자, 이 법에 있어 농가람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해서 독립생계를 영위한 합법적 사회 단위를 칭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정답인 4번이 정답이었어요.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게요. 자, 대황제 폐하는 가보년 중흥의 기회를 맞아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정하시고 새로이 경장하는 정령을 반포하실 때 특히 한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해서 공사문서를 국한문으로 섞어 쓰라고 칙교를 내리셨다. 자, 그래서 모든 관리가 이를 받들어 근래 관보와 그 구군의 훈령, 지령과 각군의 청원서, 보고서가 국한문으로 쓰였다. 이제 본사에서도 신문을 확장하려는데 자, 맞아. 국한문을 함께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황제 폐하의 성칙을 따르기 위해서이며 또한 옛글과 현재글을 함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읽히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국한문을 섞어서 신문을 만들겠다. 신문의 창간사입니다. 아, 국한문을 섞어서 만든 신문이 뭘까요? 네. 자, 요거 내용만으로 파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 요 정도가 힌트가 될 텐데요. 이 신문은 장전 선생님의 우리가 실려 방송대곡이 실렸던 황성신문 1898년에 생겨서 우리가 1910년에 이렇게 폐간이 되는 황성신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황성신문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경술국치 1910년 이후로 강제로 이름이 한 번 바뀝니다. 황성신문 한성신문으로. 그치만 우리가 한 달 만에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천도교 기관지로 이건 아니죠. 천도교 기관지는 우리 만세보, 우리 손병이나 이렇게 이끌었던 인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반민족 행위 등을 규탄했다 아니고요. 자, 1898년 창간 일간지 창간
98년 맞는데 이게 8월인지 9월인지까지 자, 월까지 외우는 거는 보통 연도도 힘든데 그쵸? 자, 그러면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개화 문명의 수용을 통해서 우리가 1898년 같은 해에 만들어진 신문 하나가 제국신문입니다. 근데 제국신문은 순 한글 신문이고요. 서민들,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했던 신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화 문명의 수용을 통해 근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 계몽에 주력하고 여기는 광우정신의 정권이 표방된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 어떤 정부의 원칙이잖아요. 대한제국에. 자, 온건하면서도 점진적인 개혁. 조금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민중적이고 대중적이고 한글 신문이기도 하고 국민 계몽에 앞장섰다고 하는 건 자, 우리 제국신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성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만만치 않은 복이죠. 그래서 황성신문은 우리 정답 기역과 리을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18번. 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단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우리 독립운동단체가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고 무장부대인 한국 독립군을 산하에 두어 북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북만주 쪽에. 자,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히읗. 기억나시나요? 히읗. 그러면 적어도 히읗. 여기에 히읗. 혁신의회입니다. 그래서 히읗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혁신의회였지. 그리고 혁신의회 아래가 이제 국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결성된 것은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입니다. 요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 1938년 우리가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군사단체인데 자, 나중에 이제 한국광복군으로 일부 가죠. 그것이 조선의용대, 한국광복에 합류한 거는 그리고 남은 애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조선의용대. 자, 그러면 맞는 것은 세 개가 다 맞는 거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이런 한숨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몇 개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고 골탕 먹였던 문제도 많고 조금 너무했다 싶은 우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한 게 반영이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조금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항상 또 새로운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점검하시고 마음도 잘 추스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